노반보님 여러분, 참으로 멋지고 가슴 설레고 가슴 벅찬, 가슴이 먹먹하고 시리도록 아름다운 강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이 제1분기 지혜의 길에서 이러한 강의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단 이 죽음 후 의식 세계라 해서 죽음과 의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이 되겠고요. 이러한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도래한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럽다, 경이롭다, 이 말이죠. 타우마제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던 사무치게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절대로 만날 수 없으리라 혼자 짝사랑만 하고 있었던 그 사랑하는 님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과 같다.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4년간 이루어진 이 강의는 아마도 이 죽음 후 의식세계 이 강의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출된 시그니처 1, 2, 3가 바로 이 죽음 후 의식세계 강의를 위한 아주 멋진 도구다, 이 말이죠. 디코딩 키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과 의식과 다루게 되면 당연히 삶과 생명도 다루는 것이죠. 즉 생사와 의식과 이 생명을 푸는 이 비밀 코드죠. 사실은 지금 초정밀 현대과학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이 비밀 코드를 푸는 암호 해독의 열쇠다, 이 말이에요. 디코딩 키다. 무엇이요? 시그니처 1, 2, 3와 바로 지난 4년간 이루어진 강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피커 나름대로 자기 혼자 나름대로 계획하기를 이 강의는 가장 뒤에, 그러니까 10년 뒤든 20년 뒤든 가장 뒤에 아주 극소수의 진정한 도반들, 즉 한 10명 내지 20명의 도반들과 함께 이 강의가 아닌 일종의 세미나가 되겠죠. 일종의 세미나 형식으로서 이 죽음 후 의식 세계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했었는데, 뜻밖에도 매우 빠르게 이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역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기도 했고요. 항상 제 1분기 지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스피커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후 의식 세계 이 강의는 좀 다르다. 묘하게 다른 느낌, 다른 뉘앙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강의를 한달까? 마치 죽어서 못 돌아올지 아니면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엄청난 결전의 장에 들어가기 전에의 그 심정이랄까? 물론 그렇다고 슬프거나 뭔가 이 불안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웠지만 보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님에 대해서는 일종의 설레임 플러스 두려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한 느낌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님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에 그와 똑같거나 그에 준하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력으로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묘하게도 이 도판 종교판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그냥 일확천금, 세속적으로는 일확천금이고 출세석으로 얘기하면 이제 깨닫는 거죠. 한 방에 깨닫고 한 방에 일확천금을 벌고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1000만분의 1은 있겠지만 1000만분의 1에 해당 안 될 가능성이 1000만분의 999만 9999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정도를 걷는 것이 낫고요. 그래서 번님 누구나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잘 달래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쉽게 획득되는 강의는 또 10중 8구는 손쉽게 간과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님 누구나 한국 화폐로 1000만원, 3000만원을 미리 내고 이 강의를 듣는다.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고 확신을 할 때에 이 강의가 제대로 들릴 수 있다. 이 강의 내용보다는 그 준비된 마음, 결국 착함과 초심인데요. 그 준비된 마음이 99%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여러분께 그런 화폐를 지불하라 하면 그거는 매우 어렵죠. 그러면 접근성이 이 강의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이렇게 어떤 형식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런 형식도 없이 하게 되면 또 일확천금, 한방의 깨달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축제가 안 즐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국 화폐로는 $10,000, $30,000를 냈다 이 말이에요. 일본 화폐로는 100만 엔, 300만 엔을 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지불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지불을 하느냐? 지금 이 피지컬 세계에서는 지불할 그렇게 지불하고 강의를 들을 분이 거의 없다. 극소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나 자유롭게 경쾌하게 낼 수 있겠느냐? 아스트랄 세계에서 여러분이 지불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스트랄 세계에서는 매우 플렉시블하고요. 이 피지컬 세계만큼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의 획득은 사실은 거의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우 자유롭다 이 말이죠. 의지와 의도를 진정으로 낼 때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트랄 세계에서 도반님 여러분 각자가 엄청난 돈을 내고 이 강의를 듣고 있다. 그렇게 될 때에 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귀가 활짝 열리고요. 한마디 한마디를 진짜 쓸데없는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지불되어진 돈 때문에라도 스스로 그것을 값어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을 괜한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 스피커가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하려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저러고 있느냐? 바로 직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초현대적인 사자의 서다 이 말이죠. 이 강의의 다른 제목은 초현대적인 사자의 서가 되겠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도착한 이 메시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죽음의 의식 세계 전체 강의를 관통하는, 이리 관지하는 디코딩 키가, 디코딩 골든 키가 될 것임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자, 한번 시작해 보죠.
죽음 후 의식세계 역서 뒤표지입니다. 죽음과 그 너머 세계 그리고 의식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 시대의 언어로 크리스털처럼 선명하게 새롭게 해석된 현대적 티벳 사자의 서, 현대로 부활한 스웨덴보리, 사도 바울이 이끌려간 셋째 하늘, 죽음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 4, 5세계를 보는 전혀 다른 시각이다.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는 공포가 아닌 흥분이다. 공포가 아닌 흥분이다.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 후 세계는 덜 안정화되어 있다. 매우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네거티브적인 것이고요. 포지티브하게 얘기하면 매우 유연하고 플렉시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사실 제로섬이 되는데, 그러면 비물질 세계에 비해서 이 물질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매우 안정화는 되어 있는데, 포지티브하게 얘기하면 매우 안정화는 되어 있는데 유연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플렉시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얻고요, 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이원성의 장엄한 연극이 펼쳐지기 위한 철칙이죠. 예.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온전하고 스마트하지만 도달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도달은 이미 5만 년, 138억 년 전에 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축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베타 테스트 축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정화는 사실은 고통과 공포, 불안, 근심을 가져오죠. 즉, 이 비물질 세계에서 그토록 바랬던 이 안정화는 물질 세계로 오면 고통, 공포, 불안을 가져오고요. 이 물질 세계에서 그토록 원하던 이 유연성과 플렉시블함은 비물질 세계에 가면 매우 이 가변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다시 안정화를 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뜰살뜰하게 이 축제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테마가 없는 테마파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책에 나오는 그 놀이동산 테마파크 이야기를 들을 때 비단 이 우리의 이 육체적 이 시공간 물질 세계의 비유로만 알아들었겠지만 비물질 세계, 소위 말해서 죽음 후, 죽음은 없습니다. 지금 왜 근데 자꾸 죽음 후라 하느냐? 지금 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의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죽음은 없게 되고요. 죽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로 분명히 대체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죠. 그리고 새롭게 피어나는 소망. 그러니까 죽음이 지금 공포, 고통, 불안, 근심, 걱정의 원천인 줄 알았는데
새롭게 피어나는 소망의 원천이 되었다.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이잖아요. 경천동지할 일이잖아요. 아이, 근데 지금 그렇다 해서 빨리 뭐 죽어라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유치원생이에요. 얼마나 죽기 전에 죽으면 지혜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죠?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하게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선별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예. 새롭게 피어나는 소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 죽기 전에 죽는 능력이 있음을 자기한테 본래 있음을 확인할 때, 이 지혜가 본래 자기임을 확인할 때에 소망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죽음에 대하여 가슴 뛰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소망을 꽃피울 수 있는 진실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이 책 전체에 대한 평가죠.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이어가면서 이 현대적 티벳 사자에서 지금 죽음 후 의식 세계와 가장 가까운 그나마 2분기, 1분기 지혜 문서를 통틀어 본다면 2분기 개인 문서와 1분기 지혜 문서죠. 통틀어 본다면 사실 이 세 개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이집트 사자에서는 사실은 거의 너무나 추상적이고 신화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외해도 되겠다. 그래서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러나 별 현대에 와서는 효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 파드마 삼바바의 티벳 사자에서, 그리고 중세 말기 근대에 접어들으면서 스웨덴에서 출연한 스웨덴 보리, 참으로 박학다식했죠. 이 세상 지식적으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매우 박학다식했던 이 스웨덴 보리,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사도 바울, 이 세 명이 그나마 우리의 이 죽음 후 의식 세계에 있어서 참고될 만한 그러한 자료인데요. 강의를 이어나가면서 이 티벳 사자에서와 이 세 가지가 무소불위로 거론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지금 티벳 사자에서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 바르도로 구분하고 있죠. 티벳 사자에서는 차례대로 첫째, 둘째, 셋째 바르도가 지금 출연한다 하고는요, 치카이 바르도, 초에니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각 단계의 바르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죽음, 육체의 죽음 직후에 발생하는 이 바르도, 제1하늘과 아스트랄이라는 제2하늘, 그리고 멘탈이라는 이 제3하늘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도 이 죽음의 의식 세계의 본문을 열람하면서 보다 크리스탈 클리어 매우 선명하게 되리라 여겨지고요. 스웨덴 보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참으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효용성이 있었는지 좀 어렵죠. 당시의 사람들이 스웨덴 보리에 그냥 야 신기하다, 기묘하다 이렇게만 했지 이 많은 공감 내지 공명을 얻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천국, 지옥을 모티브로 해서 그 관념이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대중 그리고 이 경쾌하게 자유롭게 이 지혜에 접근하고자 하는 많은 대중으로 하여금 오히려 공포를 일으키는 감이 없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티벳 사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스웨덴 보리보다는 티벳 사자에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하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끌려간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소위 말하는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이 이 자기 자신이 직접 쓴 글, 소위 말하는 서간문이죠. 바울 서간문에서와 바울이 죽고 난 뒤에 개인은 죽습니다. 바울은 죽은 게 맞아요. 우리가 이 지혜에 익숙해지지 않는 한 죽음은 실감나고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죽었죠. 죽은 후에 반세기 내지 한 세기 반이 지난 다음에 적혀진 이 사도행전의 바울이 직접 쓴 1세기 초에 AD 1세기 초에 자기가 직접 쓴 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바울 자신이 직접 쓴 그것도 바울의 직접 편지라고 공인된 7개 편지의 이야기를 오히려 더 믿어야지 150년 최대 150년 200년 뒤에 적혀진 그 글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만나본 적도 없겠죠. 그것을 기독교가 어느 정도 초기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분파죠. 이 예루살렘의 바울 분파와 이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 분파가 만나서 비로소 AD 한 200년, 180년 경에야 비로소 그 맹아가 싹트기 시작한 그 이후에 이제 바울에 대한 어떤 신격화, 미화가 일어나면서 적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이 일어난 그 신비한 체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가장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바울의 그 신비 체험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이게 시간 순이죠. 그 다음으로 현대적으로 효용이 떨어지는 것은 티벳 사자의 서고, 그 다음으로 효용이 떨어지는 게 이제 이 스웨덴보리, 스베덴보르그라고도 하죠. 스웨덴보르그의 이 사후 세계의 체험이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스웨덴보리는 요즘 말로 하면 체외 이탈을 해서 본인이 이 천국과 지옥을 탐색했다. 이제 그렇게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를 탐색을 할 텐데, 그래도 그래서 이게 좀, 아이고 이거 뭐 현대적으로는 이거 뭐 아무 가치도 없어 하고 버릴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그니처 3에 의하면 2분기 문서도 다 뭐예요? 이 1분기 지해의 산출물이나 직접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 지해에 참 탁월한 이 타우마제이는 모든 것을 지혜와 사랑으로 녹여낸단 말이에요. 그 연금술이단 말이죠. 쓸모없는 이 고철 덩어리를 황금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연금술이다. 그렇게 이 세 가지 문서도 멋지게 바꾸어서 한번 1분기 지혜와 융합, 통합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제목은 세 가지다. 세 가지다. 역시 이제 일어날 타이밍이 됐겠죠. 세 가지인데요. 지금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이 죽음 의식 세계의 앞표지와 뒷표지를 다 논한 것이고요. 이 주 텍스트의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졌다. 이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단 한치도 우리가 이 죽음 의식 세계를 탐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탐험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시그니처 4가 오늘 강론에서 출연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은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 스피커도 강의를 미리 계획하지 않지요. 미리 계획하지 않고요. 특정한 굵직한 이미지만을 떠올리고 들어오면 나중에 저절로 되고요. 그러면 스피커도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야 어떤 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그니처 4는 그래서 이게 오늘은 후보로 등록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초현대적. 왜냐하면 현대도 금방금방, 요즘은 예전에는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나야 뭔가 큰 사회적 변화, 변혁, 문화와 문명의 변혁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50년, 30년, 20년 단위로 이러한 변혁이 일어나니까요. 현대적이라고만 해서는 이게 10년 만에 따라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현대적인 사자의 서가 되겠고요. 디코딩 키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디코딩 키가 되겠다. 이 비밀 암호 해독의 열쇠 없이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인류 문화와 문명의 이 2분기 개인 대중의 지식은 지금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티베트 사자에서나 스웨덴볼이나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물론 감동이 있지요. 감동과 감명은 있는데 그것은 이분기 개인 대중적인 감동으로서 우물과 숲을 벗어날 수가 없는 느낌을 결국에는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못 지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느닷없이 지금 반야신경이 다시 나타납니다. 관자재 혹은 관음보살이 이게 이제 반야신경은 전체 금강반야경 전체를 그러니까 곧 3세 제불의 지혜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게 금강반야부 경전인데 이 경전의 핵심이 이제 반야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3세 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깨달음 지혜의 정수, 핵심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핵심, 반야신경의 이 핵심인데 그 핵심 중에 핵심, 정수 중에 정수가 뭐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 시 조견 오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거 다 여기까지는 그냥 제목인 줄 알고 별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경률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구절 뽑아라 하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입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것 같지만 이게 같은 거예요. 시그니처 4 후보와 초현대적 사자에서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전부 다른, 이거는 지금 현대에 와서 얘기되고 있고 이것도 현대고 이거는 아주 옛날 일이지만 사자에서 이거는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시간 공간적으로 다 지금 다른 데서 이야기된 것이 왜 하나냐? 이게 시간과 공간이 하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시그니처 2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 후 의식 세계를 다루는 데는 이 총동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현대적으로 모든 여태까지 집적된 모든 지식과 지혜가 총동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최상급의 뭐 중급, 하급, 따질 땐 따져야죠. 네, 최상급의 이 지혜가 총동원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목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강의에 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되고 그 다음에 더욱 놀랄만한 메시지가 전달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께서는 지금 아스트랄 세계에서 몇 천만 원에 지금 1,000만 원, 3천만 원의 돈을 지금 다 지불하셨잖아요. 아스트랄 세계에서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하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아주 왜냐하면 그 돈만큼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귀가 완전히 열어야 됩니다. 귀를 10% 20%만 그러니까 무슨 체험을 하셨든 무슨 공부를 하셨든 무엇이 옳다고 여기고 무엇이 틀렸다고 여기든 일단 이 강의를 들을 땐 옆으로 좀 밀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밀어 놓고 지금 엄청난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 지불된 돈에 걸맞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귀를 100% 열고요. 선남자 선여인 착함과 초심을 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제를 100%, 200% 즐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무색 투명한 하나의 이게 태양이죠. 태양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과 열이 나오죠. 빛과 열이 나옵니다. 무색 투명한 빛이 쭉 나와서 이 프리즘을 통과하죠. 프리즘을 통과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같은 이야기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되어야 이 본 강의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안 되면 100번, 1000번, 1000시간 강의해도 아무 소용 없고요. 이것이 된다면 그 뒤에 강의는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그냥 이 스피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강의하고 누가 듣고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고 이제 진짜 축제잖아요. 우리가 진짜 축제의 황홀경에 들어가면 그 황홀이란 말 자체가 홀 경계선이 희미해진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왜 최고의 축제냐? 그러한 물질적 경계선이 희미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7색깔 무지개 빛으로 이렇게 색깔로 나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빨강이 있고요. 노랑이 있고 파랑이 있고 이렇게 되죠.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삼원색이라 하니까요. 이렇게 되고 자, 이건 프리즘의 비유가 아닙니다. 시그니처 4 후보고요. 초현대적 사자의 쓰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답니다. 예, 반야신경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거는 요 구절을 각주단 것일 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요것이 육체다 이 말이에요. 육체 개인자다. 요 노랑은 아스트랄체 개인자다. 파랑은 멘탈체로서 요거는 개인자라기 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자가 아니고
멘탈체로서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다. 요 시대 정신은 뭐 50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0년, 500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시대적 자아다 이 말이에요. 시대적 자아다. 개인 자아는 보통 시대 자아에 좀 종속되잖아요. 보통 이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축출 내지 왕따가 되고, 사회적 동물인 이 인간은 사회로부터 축출 내지 왕따가 되면 그 자체가 또 죽음이죠. 그게 공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거는 하나의 개인적 얘기가 아닙니까? 개인의 육체고 개인의 이 아스트랄체고 개인의 멘탈체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즘이 이렇게 있고요. 프리즘이 한 개만 있지 않잖아요. 이 프리즘이 몇 개 있습니까? 일단 인류는 현재 80억 개가 있죠. 80억 개의 프리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프리즘만 있는 게 아니죠. 동물의 프리즘이 있을 거고요. 동물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죠. 또 식물의 프리즘이 있다. 또 소위 말하는 무생물은 없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사실은 못 찾아요. 초정밀 현대과학에 의해서도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 물론 생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외부로부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여서 대사를 해서 필요 없는 걸 밖으로 내보내고 점점, 그러니까 무질서도를 낮추는 것, 즉 엔트로피를 낮추어 가는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생물이라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요 정의에 따르면 죽음은 더 이상 생물이 엔트로피 강하 작용을 하지 않을 때, 즉 엔트로피가 이제는 임의로 막 증가하도록 방치될 때 이것을 죽음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임의적인 생각이고요. 경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광물, 뭐 천체, 항성, 행성, 위성 등등의 이 비생명체의 프리즘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운영 방식이 있다 이 말이죠. 각자의 운영 방식이 이렇게 있게 된다. 근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측면은 사람이니까요. 여기 사람의 프리즘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색이 죽고 사라졌을 때 빨간색은 존속되느냐 존속되지 않느냐. 자, 이 질문을 어디서 바라봐야 돼요? 여태까지는 이 빨간색 안에서, 즉 숲 안에서 한 개의 나무로서 또는 우물 안에서 한 마리 올챙이로서 이 질문을 했다 이 말이죠.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시그니처 4 후보, 이것이 지금 시그니처 4입니다. 이 그림이 시그니처 4예요. 저 후보인데 우리 도반부님들이
지금 이 후보로 등록만 됐는데 이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 도반부님들이다 이 말이죠. 예, 도반부님들이 이 확정을 시켜 주셔야 하고요. 좀 이따 나올 보다 더 스마트한 그림이 지금 직관적으로 제시될 텐데 그것을 포로 삼아도 되겠다 이 말이죠. 예, 어떤 것이든 간에. 자,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빨간색이 죽고 사라지면 빨간색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이 질문이었죠. 빨간색이 죽고 사라지면 빨간색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라는 올바른 질문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 답은 나왔고요. 여기서 조금 하나 보탤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도판, 종교판, 즉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서 무엇을 해왔느냐 이 부분을 더욱 확실히 함으로써 한번 즐거움을 느껴보자 이 말이에요. 2분기 개인 대중들은 그러면 요 그림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빨간색이 사라지고 죽으면 빨간색은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어집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라는 질문 외에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에서 어떤 걸 해왔어요? 빨간색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뭐가 되려고 했어요? 일단 노란색이 되고요. 파란색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깨달음의 단계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식으로 또 일지보살부터 십지보살, 아라한, 붓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되려고 했어요? 태양 내지 태양빛이 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빨간색인 채로 자기가 이런 단계를 거치든가 아니면 한 방에 일확천금처럼 곧바로 태양과 태양빛이 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몇십 년간 하고자 했던 게 빨간색인 채로 혹은 노랑이나 파랑으로 변해서 종국적으로는 아무 색깔도 없는 이 태양이 되고 태양빛이 되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실래요? 빨간색이 그런 희망을 품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같은 빨간색이라면 맞아 같이 열심히 수행 공부해서 우리 빨리 해탈하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바로 이렇게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에만 죽음의 의식세계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토록 출세속이든 세속이든 원했던 것, 출세속에서는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원하고 출세속에서는 깨달음을 원하고 했던 것이 도대체 어떤 충동과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했던 것인지가 빤히 보이고요. 그러한 목표 도달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시점, 어떻게
숲을 벗어나고 우물을 벗어난 그 장소가 어디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빨강이 죽은 뒤에 빨강은 유지됩니까? 끊어집니까? 그리고 빨강은 노랑이 되고 파랑이 되었다가 태양과 태양빛이 될 수 있습니까? 혹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위 말해서 지구가 박살이 나버리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됩니까? 아니면 태양이 언제 만들어졌죠? 50억 년 전, 138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 축제입니까? 자기 자신이 축제입니까? 아니면 이 빨간색 자신이 다시 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와 있습니까? 이게 좋네. 이미 이 목표 달성 이후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막 삘삘거려 가지고 일로 가야 됩니까? 이게 지금 갈 수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퀀텀 인탱글먼트잖아요. 지금 이 태양과 이 빨강이 지금 일로 가려 하는데 지금 이게 시공간적으로 뭐 있습니까? 시간적 격차와 공간적 격차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와 있다니까요. 와 있잖아요.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그니처 4 후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요 태양과 프리즘과 이 빨강을 이렇게 한꺼번에 탁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거죠. 일처직입열애지인데 지금 요 상황이 뭡니까? 진짜 거짓말 하나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지금 요 그림 자체가 뭐냐고요? 이게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고요. 초현대적 사자에서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바로 이것이. 자, 이 태양과 빨간색은 얘는 생멸이고 얘는 불생불멸입니까? 그리고 얘는 빨강은 태양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태양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게 태양입니까? 관자재보살 여기 태양이죠. 태양이 그래서 이제 이게 파라온이 이게 태양이란 말이 참 그 몇천 년 전부터 태양이 이 지혜를 상징했잖아요. 태양이 행심 깊이 행한다 이 말이에요. 깊이 행한다. 뭐를? 반야 바라밀다를. 이게 지혜 도피안이잖아요. 지혜단 말이에요. 지혜. 태양이 지혜를 깊이 행한다. 이 뭐죠? 태양이 프리즘을 지혜를 깊이 행한다. 어떻게? 수만 가지 색깔로 지혜의
축제, 사랑의 축제를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일심, 일화, 반야, 단일의식이 엄청나게 멋진 축제를 행하는데 그 축제의 이름은 반야바람일다다. 태양이 프리즘을 사용해서 수천 수만 가지 천백억 화신의 장엄한 연극을 펼친다. 이것은 자기 연극이죠. 이 수천 수만의 색깔은 자기 자신이고요. 자기의 직접 나타남이고요. 특별한 표현형이다. 특별한 직접 표현형이다. 그 수단은 프리즘이다. 그러면 이 프리즘은 어디서 왔느냐? 이 프리즘이 태양이잖아요. 지금 모든 색깔은 이제 태양이고 태양 비침을 알았지만 그럼 프리즘은 뭡니까? 이렇게 묻겠죠. 프리즘이 곧 색깔이잖아요. 아니 프리즘은 그냥 이게 유리 아닙니까? 투명한 유리 아닌가요? 프리즘은 태양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죠. 이걸 그대로 두고요. 이 프리즘은 이제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클리어합니다. 아주 크리스탈 결정 석영이죠. 석영 투명한 크리스탈의 이 유리다 이 말이에요. 아주 곱게 아주 순수하게 정제된 유리다. 이게 프리즘이다 이 말이죠. 이 유리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규사라는 것은 이제 모래 중에서 이 유리의 재료가 되는 모래죠. 규사로부터 온다. 규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모래다 이 말이에요. 모래다. 모래는 어디서 왔느냐? 암석이 분해되거나 흙에서 왔다 이 말이죠. 흙이나 암석의 부서짐, 암석이 이제 잘게 풍화작용이나 뭐 여러 가지 이 대기 환경 작용에 의해서 암석이 풍화되어서 흙이 되고 흙에서 모래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암석과 흙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유기체, 소위 말해서 생명체의 사체, 유기체의 사체나 무기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유기체의 사체나 무기물은 어디서 왔어요? 지구죠. 지구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지구는 태양계 행성 중에 하나죠. 몇 번째입니까? 수성, 금성, 지구, 태양계. 그러니까 항성, 태양이라는 단독 항성이죠. 쌍성계도 있기 때문에요. 단독 항성계에서 세 번째 위치하는 행성이 지구다. 이 항성과 행성과 위성의 상대적 위치가 또 이게 뭐 막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한 각종 생명체, 무생명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왔다. 3번 행성이죠. 태양계 3번 행성인 지구에서 왔고, 자, 태양계 3번 행성인 지구는 어디서 왔습니까?
태초에 태양이 생성될 때, 50억 년 전이라 하죠. 50억 년 전에 태양이 생성될 때에 태양은 그 재료가 뭡니까? 우주 먼지와 가스다 이 말이에요. 우주 먼지와 가스가 본래 우주의 힘인 중력과 전자기력과 핵력에 의해서 우주 먼지와 가스가 응축되어서 태양이 생성될 때에 이 태양계 행성과 위성도 같이 생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태양의 재료와 지구의 재료는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재료다 이 말이에요. 같은 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체다.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태양과 지구는 한 몸으로 형성되어서 물론 동료 행성들도 있죠. 동료 위성도 있고 화성, 목성, 토성 등등의 태양과 같은 체에서 온 지구에서 뭐 소위 말하는 생명체 모습과 무생명체 모습이 이제 죽고 살고 하면서 암석과 흙이 되고 이 암석과 흙은 모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암석과 흙이 또 모래가 되는 작용에 또 자기가 직접 관여한단 말이죠. 이 대기의 온도 차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온갖 태풍과 온갖 이 뭡니까? 천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암석이 풍화되고 소위 말해서 밸런스 상태에 돌아감으로써 모래로 변하고 이 모래가 규사가 되고 규사가 크리스탈 유리가 되어서 프리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면 아니 의식은 정신계통이고 이 책상, 몸, 이 식물 이것은 의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됐잖아요. 생략되어서 우리는 이 프리즘은 태양과 또 다른 건 줄 알아요. 태양이나 빨간색과 다 전부 자기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 태양의 자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로만 따지면 태양 하나가 전부 자기 수단, 이 프리즘도 자기고 빨강, 노랑, 파랑도 자기잖아요. 자기 자각, 자기 사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그를 펼치고 있잖아요. 자, 이 사람 프리즘이 태양이라면 이 동물 프리즘도 태양이고요. 식물 프리즘도 태양이고 무생명체 프리즘도 태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관자재 보살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발로키테슈와라, 아발로키타 플러스 이슈와라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깊은 행을 한다, 깊이 행한다 이 말은 장엄하게 연극을 펼친다. 어떻게? 1인 다역의 이 엄청난 찬란한 화음 연극을 펼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단일 의식은 어떻게 연극을 펼치느냐? 자기 수단을 통해서. 이게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즘이 태양이듯이 같은 거잖아요. 지금 같은 거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저건 알레고리가 아니고 사실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의식, 자기 수단, 자기 사랑으로서 이 경이로운 연극을 펼쳐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점점 이제 여러분 이제 발을 못 빼요. 이 아스트랄 세계에서 엄청나게 돈도 냈겠다. 지금 호랑이 아가리에 한번 물리고 물린 채로 호랑이 등에 올려 탔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죽음 그게 뭐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좀 이 미쳐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미쳐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응? 미쳐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이 큽니까? 양이 크면 아름답죠. 자, 시그니처 4 후보 1번, 이것을 1번이라 하고요. 시그니처 4 2번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탈 클리어 되어야 우리가 무소불위로 이제 이게 뭐 윌리엄 불맨이든 여러분 이게 파드마 삼바바든 스웨덴 볼이든 사도 바울이든 이 전부 이제 우리 저 친구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여하튼 뭐 그래 된단 말이에요. 아니 더 확실하게 지금 이것만 선명히 클리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반버님 한 분 한 분이 이 자유채널 도반버님 한 분 한 분이 다 초현대적 사자의 썰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번 여러분 이 스피커가 강의하면서 오늘은 진짜 20분 해야지 그래야 들으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고 한 20분으로 끝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20분 한 줄 알았는데 1시간 반 지나 있고 30분 한 줄 알았는데 2시간이 지나 있고 이래서 이 뭔가 좀 스피커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얕은 빠르고 압축적으로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게 출고될 때 뭐 좀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이 스피커 출고가 그렇게 된 모양이라서 자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후보입니다. 시그니처 4 두 번째 후보인데 자 이렇게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있고 이제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잎이 이렇게 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있고 잎입니다. 잎이 있는데 잎이 어떻게 돋아납니까? 요게 이제 생장점이죠. 여기서 잎이 이제 돋아나서 어떤 생애를 거칩니까? 어떤 생명 현상이 벌어집니까? 일단 색깔로 해보죠.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들어오는 색깔. 잎이 처음에 날 때는 이제 초록이죠. 예, 초록. 아주 연한 연초록이죠. 연초록이 되었다가 짙은 초록이 되죠. 짙은 초록이 되고 그 다음에 한여름이 되면 아주 짙은 파란색이 된다 이 말이에요. 파랑. 뭐 녹색이니까 일단 짙은 파랑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로 접어들어서 단풍 낙엽이 되면 주황이 되고요. 주황이 되었다가 빨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갈색으로 변해서
갈색으로 변해서 결국은 탈락되죠. 이것이 이 잎의 이 생활사다 이 말이에요. 생활사인데, 자, 이것을 우리의 이 사람의 생활사에 대입해 보면 요 연초록부터 파란색, 연초록부터, 그러니까 잎은 이렇게 되죠. 잎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하는 거와 매치를 해보면, 사람의 경우로 이제 들어가 볼 때에, 요 이제 빨간색이 자, 이렇게 하죠. 지금 잎으로 하면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여기서 이제 끝이 나죠. 이렇게 끝이 나는데, 뭐 식물로 치면 여기가 이제 육체, 사람으로 치면 피지컬 라이프고요. 피지컬 라이프고, 주황에서 빨강은 아스트랄 라이프고요. 아스트랄 라이프에 해당하고요. 노랑에서 갈색은 멘탈 라이프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 잎이 탈락됩니다. 요 잎을 1번 잎이라 하죠. 1번. 요 잎을 1번 잎이라 하고요. 자,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고, 이렇게 가지가 왼쪽에 2개 있고 오른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1번이 탁 탈락되고요. 2번이 다음 해 봄에 새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2번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2번이 생겨난다. 자, 2번의 생활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1번의 생활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이 말이죠. 육체의 삶, 아스트랄체의 삶, 멘탈체의 삶을 거친다 이 말이에요. 요때에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는 색깔을 찾으라 하면 파랑과 빨강과 노랑이 되겠죠. 노랑이 되는데, 동일한,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거의 동일한 생활사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자, 우리가 무색 투명한 하나의 이 태양빛으로부터 자기 자신인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빛깔로 직접 출현할 때에 이 빨강, 노랑, 파랑, 이것이 한 세트다 이 말이에요. 한 세트다. 그러니까 삼중체라고 하잖아요. 삼중체가 한 세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 육체의 지금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지금 이 관자재 보살, 관음보살이죠.
관자재는 이제 보는 것이 자제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이 보는 것이 자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숲 밖으로 나가서 우물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관자재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이 자유롭다. 그렇게 봤더니 어떻게 돼요? 빨강만 있는 게 아니고 노랑 파랑 해서 이게 삼중체 한 세트다 이 말이에요. 삼중체 원 세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철부지 유치원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번 시간에 설명이 했지만 이 빨간색이 죽으면 빨간색은 유지됩니까? 존속됩니까? 이것도 엉터리 질문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유치원 질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삼중체 한 세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 할 때의 이 관념 자체가 지금 부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좁은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빨간색의 삶과 죽음만을 가지고 삶과 죽음이라고 여겼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노랑, 파랑. 왜 이 세 가지만, 얘들이 이제 이 연극을 펼쳐지는데 대표 주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삼원색이라 하잖아요. 이 모든 이 미술 작품이나 뭐 우리가 사실 이 컬러가 없으면 이게 우리가 아는 세상은 소멸되죠. 이 세상이 펼쳐지는 세 가지 원소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삼원색이란 말이에요. 삼원색. 빨강만 있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원색이 있고요. 이것이 똑같이 삼중체 한 세트다 이 말이에요. 삼원색이 있듯이. 요 삼원색이 있어야 육체 세상이든 아스트랄 세상이든 멘탈 세상이든 펼쳐진다.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혼자 이렇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지금 1번 낙엽이, 자, 요 1번 낙엽은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물질 낙엽으로만 알았는데 1번 삼중체 원 세트입니다. 1번 삼중체 원 세트 삼원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잎에 이 초록부터 이 갈색에 이르는 이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삼원색이다 이 말이에요. 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피지컬 월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삼중체 원 세트 삼원색이다 이 말이에요. 삼중체 원 세트 삼원색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제 바뀝니다.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요 하나의 잎이 파란색이었다가, 파란색이면 좀 남색이 맞겠다, 그죠? 짙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초록이 더 좋겠다. 초록이 죽고, 육체가 죽고, 주황색, 낙엽이 들면 이제 빨간색이 되죠. 초록이 사라지고, 빨강색으로 변했죠. 그러면 이 잎은 동질성이 사실은 사라졌는데
또 같은 잎이잖아. 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같은 잎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초록색이 죽고 빨강색이 나타났을 때 이 초록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은 이제 엉터리가 됐죠. 그러면 시야를 더 넓혀보자 이 말이에요. 자, 요 1번 잎이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아스트랄체, 멘탈체를 다 거쳐서 이제 똑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역할을 다 하고, 뭐 그게 300년 만이든 뭐 1000년 만이든 간에 똑 떨어지고, 두 번째 잎이 탁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자, 2번 잎은 2번 삼중체죠. 2번 잎이죠. 2번 잎이라 할 때는 2번 삼중체면서 2번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를 복합적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죠. 2번 잎은 1번 잎의 윤회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2번 잎은 1번 잎의 윤회인가? 요 잎에 집중하면, 더구나 이 초록색 잎에만 집중한다면 요 2번 잎이 나타나서 비슷한 초록색을 띌 때에 윤회라 하겠죠. 윤회라 할 건데 이게 얼마나 바보 멍텅구리 같은 거예요.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를 하면 이게 윤회입니까? 이 1번 잎과 2번 잎은 어떤 연관이 있어요? 이걸 같다 할 수 있어요? 다르다 할 수 있어요? 질문 자체가 틀렸잖아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1번 잎이 나타나고 사라지든 2번 잎이 다시 나타나고 사라지든 이 나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즉 1번 잎이 탄생해도 이 나무 생명이고요. 이게 생명나무고요. 1번 잎이 탄생해서 쭉 거치고 죽어도 1번 잎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1번이 완전히 사라지고 2번이 나타났을 때도 이것은 뭐예요? 그저 just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라는 이 모양, 의식, 자각의 위상 변화 안에서 이 생명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끊어진 적도 없고 이어지는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고 불례불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오고 가지만 단 한 치도 오고 가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 한 치도 오고 가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단 한 치도 시그니처 2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돼야 된다. 자, 이 질문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빨간색이 없어지고 노란색이 나타났을 때 빨간색은 이어지는 것이냐 끊어진 것이냐 였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이 잎에서 빨간색이 사라지고 초록색이 나타나, 그 얘기고, 두 번째는 2번 잎은 1번 잎의 윤회인가 이 말이에요. 요 2번 잎은 1번 잎의 윤회인가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 다 전부 뭐예요? 바보, 멍텅구리, 철부지, 유치원생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착함이 없어요. 선남자, 선녀인 진짜가 아니라고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냥 엉뚱한 거를 지금 일확천금이나 뭐 한 방에 깨달아서 뭐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완전히 크리스탈 클리어가 됐습니까? 이 전체 과정, 이 태양빛과 프리즘과 이 엄청난 색의 스펙트럼, 그리고 생명나무에서, 나무는 당연히 생명이죠. 생명나무에서 잎이 돋아나고 잎의 색깔이 변하고 잎이 떨어지고 다시 새로운 잎이 날 때, 잎이 아니고 꽃이라 해도 되잖아요. 잎이 떨어지고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피어가지고 또 그 색깔이 변하죠. 색깔이 변하고 똑똑 떨어지고 또 2번 잎이 나타나가지고 이 꽃을 피우고 다시 똑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윤회인가? 질문이 개뿔이다 이 말이에요. 개뿔이고 토끼뿔이다 이 말이에요. 거북이 털이다 이 말이에요. 거북이 털. 죽음 후 나는 연속되는가 끊어지는가? 죽은 뒤에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 죽은 뒤에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 전부 토끼 뿔이고 거북이 털이고 개의 뿔이다 이 말이에요. 개의 뿔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결론을 내고요. 자, 이걸 선명히 하지 않고는 이게 죽음 의식 세계를 하나만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래야 이게 윌리엄 불맨의 저 번역서하고 우리의 22개 본문을 우리가 아주 경쾌하게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본문과 불맨의 저걸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이게 체계가 안 잡혀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죽음 후 나는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이거 하고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 요 두 개의 질문은 지금 시그니처 4 후보 1 요 두 번째는 시그니처 4 후보 2 직관 그림으로서 우리가 항상 그 질문의 가짜 질문성을 항상 우리가 이게 오늘 지금 이해됐다 해서 그러면 이게 선명하게 각인되느냐 법인이 되느냐 아니라고요. 내일 오늘 밤 자고 내일 깨어나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얼음이 또 이게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답은 이제 나왔죠. 가짜 질문이고 이 가짜 질문을 진짜 질문으로 바꿈으로써 어떻게 돼요?
질문이 답과 함께 용해된다. 이것이 관자재 보살, 보는 것이 아주 자제한 보살의 멋진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행심 반야 바람일다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 채널 이 강의에서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만날 수 없는 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고 수준이라고요. 우리 번님 여러분. 최고 수준이라고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묻습니다. 별표. 윤회가 두려운가? 이렇게 묻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윤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육체적 자아가 끝장이 나면 당연히 육체와 육체적 자아의 모든 의문과 불안, 근심, 걱정과 고통과 공포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과 그 쾌락 역시도 전부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없어지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빨강이 죽으면 빨강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빨강 이후에 노랑이 나타나고 노랑 이후에 파랑이 나타난다. 삼원색이단 말이죠. 빨강이 죽으면 노랑이 나타날지언정 빨강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노랑이 죽으면 파랑이 나타날지언정 파랑 너하고는 노랑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잖아요. 빨강색을 노랑이라 이름해버리 그렇게 알아버리면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거. 또 노란색을 파랑이라고. 지금 보세요. 지금 신호등이 이제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있잖아요. 빨강은 스톱이고 파랑은 건너라는 건데 그 중간 바로도가 신호등조차 바로도가 있네. 그죠? 빨간 신호등, 파랑 신호등, 노랑 신호등. 우리 운전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죽는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이거 잘 구분하잖아요. 어느 바보 천치가 빨강색에는 스톱이고 파랑색에는 건너는데 빨강과 파랑이 똑같다. 혹은 빨강과 노랑이 똑같다 하면 그건 생명을 지 스스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빨강이 죽으면 노랑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자, 그 부분 또 이제 초현대적 사자에서 중요한데 요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이게 프리즘이 쭉 있잖아요. 프리즘을 만들어내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로서 행심 반야 바람 일다를 할 때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남아있는 채로 자기가 내가 깨달아야지. 이거는 빨간색인 채로 이 태양과 프리즘 전체를 어떻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안에는 태양이 되는 능력 장치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빨간색의 의무는 뭐예요? 빨강으로서 100% 체험하고 빨강으로서
자기 역할을 완수해내는 거예요. 빨강이 자꾸 노랑이 되거나 태양이 되려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엉망이 되고 태양이 가만두지도 않아요.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개인은 깨닫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생존하고 번식하라 이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1분기 지혜에 따라서 하라고요. 그래야 축제가 되지. 개인 대중적 관점으로 생육하고 번식하려 하면 이게 귀신 아수라가 되어가지고 도인이 되기는커녕 무슨 수행자기는커녕 전부 귀신 악마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자기 가족은 물론 전부 다 해치고 자빠져. 미안합니다. 오늘 좀 연기가 잘 되는가요? 윤회가 두려운가? 윤회가 아니라도 이 삼중체, 즉 육체가 죽었어. 윤회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윤회와 이 사후세계가 두려운가? 이렇게 윤회와 사후세계가 두려운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강이 죽으면 노랑이 나오고 노랑이 죽으면 파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초현대적 사자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 어떤 바로도 세 가지 바로도 상태 중에서 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 일심반야 단일의식만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도 전체가 생략된다 이 말이에요. 티베트 사자에서는. 즉 빨강 노랑 파랑 이것이 생략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략된다 이 말이에요. 자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윤회도 없고 사후세계 그런 거 없다. 빨강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윤회 사후세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아까 이제 요 나무와 요 태양 프리즘 요걸로 지금 했잖아요. 요겁니다. 정확하게는 요렇게.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회와 사후세계를 원하는가? 즉 윤회와 사후세계가 두려운가 이 말은 존속이 이어짐이 그러니까 나의 이어짐이 두려운가 이 말이죠. 나의 이어짐이 두려운가 이 질문이고요. 윤회와 사후세계를 원하는가 이 말은 나의 소멸이 두려운가 이 말이에요. 나 자아의 소멸이 두려운가 이 말이에요. 걱정 마라. 소멸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소멸 그런 것은 없다. 왜 그런가? 자, 빨강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빨강이 죽고 노랑이 나타나고 노랑이 죽고 파랑이 나타나는데 그 어떤 끊어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요 안에서 옅은 주황, 그 다음에 보통 주황, 그 다음에 짙은 주황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이어지면서 노랑이 있게 되고요. 노랑 이후에는
옅은 초록, 보통 초록, 짙은 초록이 있으면서 파랑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전체는 하나의 태양의 자기 자각의 위상 변화다. 이렇게 얘기된다 이 말이에요. 즉 나의 존속이 두려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는 없다. 나의 소멸이 두려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 결론이 되겠다 이 말이죠. 결론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디코딩 키를 또 보셨죠? 걱정하지 마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어지는 윤회와 사후세계는 없다 이 말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하나의 생명이다. 삶과 죽음 속에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소멸이 두려운가 걱정하지 마라 없다. 그런 소멸은 없다. 이건 뭐예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생명이다. 하나의 사랑이다. 왜 우리는 내가 이어지는 걸 두려워하거나 내가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그니처 1, 2, 3, 4는 사랑 1, 2, 3, 4로 명명해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 1, 2, 3, 4로 재명명해도 된다. 그래서 사랑 시그니처 4는 간략하게 지금 이게 그림은 아주 간단해야 되죠. 복잡하면 안 되니까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여기 시그니처 4 후보고요. 그 다음에 4 후보 두 번째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것이 시그니처 후보 2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다음 시간에는 본문 우리 텍스트 주된 텍스트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성각 선현들께 오체투지로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에 오체투지로 귀의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오체투지로 귀의합니다. 나의 소멸이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존속이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의 생명입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